포항시 오천읍을 가로지르는 냉천에 놓인 돌다리입니다. 한 달 전 밀려든 토사로 다리 절반이 흙 속에 파묻혀 있고요. 이곳에서 제방을 넘어 4차선 도로 하나만 건너면 인명피해가 집중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나옵니다. 지하주차장 희생자 8명 중 6명이 숨진 한 지하주차장. 참사 한 달이 지났지만 주차장에는 차를 댈 수 없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지금도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있고 내부는 공사 중입니다. 전기시설이 복구되지 않아 주차장은 온통 암흑입니다. 천장에는 누군가가 남긴 손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폭우가 벗고 범람했던 하천도 제자리를 찾았지만 유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 씨의 부모님은 사고 당일 지하 주차장으로 함께 차를 빼러 갔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구나. 부모님 잃고 집에 살림도 제대로 안 돼. 아이가 있으니까 해먹이고 씻기고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수해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 남구의 펜션 단지. 급류가 휩쓸고 지나간 황폐한 현장에는 4층짜리 펜션 건물 한 채가 비스듬히 땅에 묻혀 있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집안이 붕괴돼 건물이 주저앉았습니다. 땅속에 파묻힌 펜션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온 토사가 모두 낮은 쪽으로 쏠려 있고요. 수평이 맞는 이 수영장의 수면을 보시면 지금 펜션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사고 2달 전 새로 지었는데 최 씨는 이 건물에서 잠을 자다 겨우 탈출했다고 말합니다. 눈을 떠보니까 완전 바다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급히 이제 이 건물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자 앞에 세워져 있던 그 승용차 한 대가 떠늘어 가버리더라고. 펜션 측은 상류에 있는 저수지인 오어지가 예고도 없이 물을 쏟아낸 것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냉천은 오어지에서 발원해 영일만으로 흐릅니다. 냉천을 이루는 지류의 하나인 용산천이 흐르는 마을. 40여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집에 급류가 덮쳤습니다. 지방 곳곳에는 아직도 토사가 그대로 쌓여 있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주민도 상당수입니다. 이 주방인데 여기 뻘이 이렇게 지금 아직들이 채가 있어요. 이거 못 파내고. 주민들은 마을이 이렇게 된 건 인근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직선으로 흐르던 물길을 직각으로 꺾어 물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이렇게 꺾어 놓으니까 일로는 물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아니니까 일로 터진 거예요. 태풍 흰남노가 뿌린 시간당 111mm라는 사상 초유의 폭우. 1차적인 수해 원인은 천재지변이지만 현장에서 만난 피해 주민들은 하나같이 인재라고 말했습니다. 냉천 정비리 소우리의 하천이 범람했고 폭우가 쏟아질 때 저수지를 방류해 피해를 키웠으며 아파트 공사로 물길을 바꿔 마을이 잠겼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주민들의 주장에 일부 근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냉천 같은 경우는 일단 하천 정비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폭이 굉장히 넓은데 하류로 오면서 하폭이 줄어들거든요. 일반적인 하천은 그렇지 않아요. 하류로 올수록 하폭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포항시는 대규모 배수터널을 설치하는 등 재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냉천 상류에는 항사댐이라는 댐을 설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댐이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저수지가 2개나 있고 항사댐 건설을 자꾸 냉천 범람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전혀 맞지 않고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 폭우가 쏟아지는 시대. 주민들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침수된 곳에 언제 또 침수가 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다음은 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대응 속도는 느리고 포항은 아직도 끔찍한 수해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8분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과 주민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당시 긴박했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6시 반,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쏟아진 빗물에 차 빼기를 포기한 주민이 걸어서 주차장 출입로를 올라갑니다. 경사로에 엉거주춤 멈춰선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주차장 안쪽으로도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방송 듣고 내려갔을 때는 이미 무릎팍까지 찬 상황이고 계단에서 물이 막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당시 상황은 블랙박스 화면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차량을 옮기라는 안내방송 직후 차들이 엉금엉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약 8분간 단 14대만이 겨우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5층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지상인데도 차량 대부분이 번호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겼고 허리 높이로 차오른 물을 헤치며 걸어가는 주민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1시간쯤 더 지나자 지상 주차장은 거의 물에 잠겨 어디가 하천이고 어디가 주차장인지 구별이 힘들 정도입니다. 차량을 빼러 지하에 내려갔던 주민들이 갇힌 뒤였습니다. 저기에서 흙이 무너지면서 정문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지나서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수면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형체들을 보시고 부딪히지 않게 오토바이나 자전거랑 깔아앉아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핸들만 겨우 돌린 것 같은 차량을 비롯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차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도 여전히 물이 들어차 있고 천장 쪽 배관과 CCTV에서까지 흙탕물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이 아파트 단지에서 약 900m 떨어진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두 곳 아파트에서만 8명이 숨졌고 기적적으로 2명이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인명피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횡포는 포항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8,000호가 넘는 주택이 침수됐고 이재민만 2,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500mm의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펜션과 공장이 무너져 내렸고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구조 작업에 해병대 장갑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펜션 단지 앞에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상류 쪽엔 펜션 건물 한 동이 흙탕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불어난 급류에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다리는 이미 떠내려갔고 그 옆에 이제 펜션이 지금 한 대여섯 동 있는데 한 동이 이제 무너지고 이랬는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무너져 내린 집안 위에 공장 건물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태풍 흰남노가 최고 505mm 물폭탄을 쏟아붓자 포항의 하천들은 순식간에 범람했습니다. 포항 대부분 지역이 물에 잠겼고 특히 남구 냉천에 물이 넘치면서 인근 오천읍 중심가는 큰 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차량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한 복판이 물이 많으니까 대능차가 진입이 안 돼요, 아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골목은 아예 포기 상태죠.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저는 지금 포항 상대동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인도인지 분간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학교 뒤 야산이 무너져 내리며 주차된 차량과 건물을 덮칩니다. 토사가 차량을 순식간에 뒤덮는 장면이 근처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아예 낭떠러지가 돼버린 언덕 위에 중학교 주차장과 부속 건물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추가 붕괴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차량 이외에도 이 흙더미 속에는 직원과 주민들의 차량 8대가 더 파묻혀 있습니다. 유례 없는 물난리에 해병대 1사단이 상륙 돌격 장갑차와 고무보트까지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장갑차가 물살을 가르며 도시를 질주하다가 불어난 물에 고립된 시민들을 장갑차 위로 끌어올립니다. 굴삭기 바구니에 사람을 태워 구조 작업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수해로 포항에서만 주택 8,000호와 상가 3,000호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재민도 2,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도로 곳곳이 끊기거나 통제돼 정확한 피해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